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TV 진행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아콤TV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저도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배한호 원장님이십니다. 아마 오늘 유튜브 방송 전부터 이미 공중파를 포함한 각종 TV 채널을 통해서 우리 배한호 원장님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한의계 내부에서도 소위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유명한 한의사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오늘 아콤TV는 배한호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한의학 건강 정보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부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이 인생 역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의과대학 입학과 관련된. 네. 대부분 한의과대학 입학과 관련되어서 많은 개개인적인 스토리들이 어떤, 많죠. 사정들, 라이프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배한호 원장님께서는 한의대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네. 결심하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 동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한의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유, 전혀. 너무 겸손하시네. 실제로 인문계 저희 반 66명 중에서 제가 고1 끝날 때 성적이 반에서 44등이거든요. 그러니까 35년 전에는 반에서 44등이면 20등 정도까지가 전문대를 겨우 들어갈 수 있고 15등이 전문대, 10등이 4년제, 의대 한의대 치대는 당연히 반에서 1등. 그러니까 저는 한의대는 언감생심이었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네. 유도를 하고 정말요? 운동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저희 모교에서 유명한 1대 17대 사건이라고 그래서 조 혼자 17명과 싸웠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얘 유도 가르치지 마라. 얘 운동시키지 마라. 그렇게 했다가 우연히 인문계를 제가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수학 빵점, 정말 일본어 빵점. 내가 진학을 정말 잘못했구나. 예. 그래서 고1을 이렇게 방황 속에 보내다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연히 보게 되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남자라면 저렇게 쿠데타 한 번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는 목표가 육군 사관학교였습니다. 육사. 네, 그래서 육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반에서 8등 정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1 때 정말 열심히 해서 고1 끝날 때 성적이 반에서 44등이었습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고2 때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고2 1학기 때 38등. 고2 2학기 때 28등. 이런 식으로 성적이 올라가서 드디어 고3 때 반에서 13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격차는 12등 정도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럴 때쯤에 이제 아버지께서 네가 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군인이 되려고 하느냐. 아버지는 헌병대 중사 수사관 출신이셨거든요. 예. 큰아버지도 헌병대 중령이셨고. 근데 너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한의대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아버지가 정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랑 뭐 아시겠지만 그 40년 전 분위기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거나 그렇죠. 아버지랑 불가능하죠. 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정해 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바로 엎드려서 이제 빠따를 맞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의대를 가고 싶긴 한데 성적이 12명이나 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고3 때까지는 못 들어가고 겨우 고3 끝날 때 의대 후기를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의대보다 한의대가 약간 높았습니다. 성적이. 그렇죠. 그래서 의대 꼬투마리로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한의대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재수 학원에서 이제 제가 역전의 1등을 이제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운동 1등을 해봤지만 국영수로 1등을 태어나서 이제 처음 해보고 제가 그날 부산 광안리 제가 초중고를 부산서 나왔거든요. 나기는 한남동에서 나왔는데 부산 광안리에서 이제 맥주 한 캔을 오징어로 딱 따면서 이거 잘하면 한의대 들어가겠는데 그러고 이제 근데 경희대 한의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대전대 한의대.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 앞 질문과 살짝 연관이 좀 될 것도 같은데요. 한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또 현재 한의대생들에게 한의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이제 한의사라는 직업은 저는 돈 버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을 고치는 직업은 이제 사명 의식을 갖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돈을 벌려고 들어오려면 경영학과를 가라. 그렇죠. 이제 한의대 쪽으로 또는 의대 쪽으로 들어오지 마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어쨌든 이 분야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있겠지만 이제 명성과 실력을 얻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EBM이라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게 20년 전부터 와서 앞으로도 20년 이상을 지속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논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약 전통의 어떤 그 캐릭터인 어떤 체질이라든지 약간 도제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 개인적인 트레이닝 또한 필요해서 네. 두 가지 측면을 놓치지 말고 잘 하셔야 앞으로 더 좋은 한의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못했지만 감히 이렇게 드려봅니다. 네. 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 특히 이제 한의대 학생분들한테는 큰 이제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 의학을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파하고 계신 걸로 너무나 또 잘 알려져 계신데요. 사상체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체질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의학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상 나는 정상이지만 이것저것이 왜 아플까? 또는 혈액 검사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비슷한데 혈액 검사랑 그 일반적인 현대적인 검사와는 다르게 나의 증상과 내가 느끼면 다르다라고 느끼는 어떤 불일치 지점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검사랑 검진이 많아질수록 결과랑 나의 상태가 불일치하는, 그건 결국은 이제 전문 용어로 개체의 특이성. 그렇죠. 개체의 특이성이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 이제 체질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전문가인 우리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소비자인 환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꼭 사상 체질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서 나에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사상 체질이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MBTI 같은 것도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유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고 남이 누군지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건데 맞습니다. 사실은 사상 체질이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난 학문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네. 사상 체질적으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전문가인 한의사랑 끊임없이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찾아내 가고, 그래서 본인의 체질의 어떤 그 부합하는 결론을 얻었을 때 네. 그에 맞는 또 운동과 식이랑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곁들여 하신다면 또 이제 그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이렇게 사상의학을 설파하시고 많이 전파하시고 이 사상의학의 과학성, 사상의학의 임상적인 탁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뭐 기고도 활동도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아콤TV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맥을 딱 짚어주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아마 모든 한의사분들께서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도 진료하시면서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의사로서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양익의 반대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사실은 의사분들이 한의사가 진단 기기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우리만 쓸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결론에 얻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한의대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의대 양보다는 적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또 충분한
커리큘럼이 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을 모르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의사가 현대적인 기기, 저 같은 경우도 본과 3학년 때 방사선과 그 방사선학을 네. 그 진단 방사선과 교수님으로부터 1년 동안 배웠거든요. 네. 참고로 A0를 맡았습니다. 그 어려운 과목을. 네, 그 어려운 과목을 A0, A 뿌렸나? 한 개 틀렸구나. A0.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조직학, 또 해부학, 뭐 비교 해부학이라든지 과별로 현대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트레이닝은 돼 있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저처럼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련이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한방병원에 4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근무를 할 때 한의사 교수님으로부터도 트레이닝을 받지만 의사 교수님으로부터도 트레이닝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현대적인 것을 쓸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CT랑 MRI랑 기본적인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저도 병행을 해서 충분히 진단을 하는데 썼었지만 네네. 이제 밖으로 나와서 쉽게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발목 접지른 환자가 와서 발목 염자가 분명한데 혹시 금이 가는 피로골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거나 또는 피로골절이 있을 때 발견을 못하고 시술을 하게 되면 예후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네. 그냥 인대가 늘어난 것과 그 뼈에 금이 가는 피로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인대가 늘어난 것은 예후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 동에 있는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으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제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임상이라서 민망한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 환자분들로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의료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 해결점에서 한의사들은 한약과 침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발전한 과학적 근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기회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사가 이제 2만 명이잖아요. 그동안 한의사 중에서 국회의원이 딱 한 분 나오셨어요. 강동구 쪽으로 해서 원래 이제 비례대표로 나오셨다가 이제 강동구 쪽으로 이제 그 지역으로 나가셨다가 이제 실패하셨던 선배님이 계신데 그 한 분 한의사분이 국회에 있던 것과 없던 것의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의계 주변의 외부 인사분들이 국회의원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과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도와주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한의사 선배님들 중에서도 의욕이 좋으신 분들 또는 후배님들 중에서도 의욕이 좋으신 분들은 정치 권력을 한의사가 직접 획득을 하자. 한의사가 국회의원 10명만 되면은 모든 걸 제도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익의 뭐 반대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 기반을 둬서 국회의원분들이 어느 정도 밀고 나가서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한 명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10명을 목표로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단 말이죠. 네, 2년 맞습니다. 뒤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분발해서 노력을 하고 실패하면 또 6년 뒤에 또 실패하면 10년 뒤에 그래서 국회의원 10명을 만들면 엑스레이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쓸 수 있겠다. 이거는 현대의학을 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분야를 뺏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료의 불편한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여러 한의사 분들께서 국회의원 10명 도전하셔서 이 정치 권력, 입법 권력을 잡아야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가 피어나는 뭐 형언할 수는 없지만 그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마음에 담아놨던 그런 안타까움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또 아주 그냥 명징하게 표현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직장인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을 위한 건강 꿀팁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복식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이제 폐가 호흡을 하는 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심장이 뛰는 것을 조절할 수는 없고 호흡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아기일 때 보게 되면 아기들은 배꼽 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원 또는 이제 단전이라고 불리는 혈자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명체에 있는 횡격막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가 하면서 되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뇌 쪽으로 생각할 게 많아서 점점점 기운이 이제 상기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 자체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그 깊은 호흡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일본 표현으로 이제 명상이라고 그러죠. 일본 표현 명상은 틀린 건데 전통적으로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이제 복식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흉식호흡의 상대제는 복식호흡, 전통적으로는 수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상시에 그냥 호흡하시는 습관을 하루에 10분, 길게는 일각이니까 이제 2시간인 건데 원래 이제 과학적으로는 2시간 일각을 해야 뇌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낭비가 되고 내가 하루에 2시간을 어떻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10분, 15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요. 또 실제로 2시간 정도 수련 또는 이제 복식호흡을 통해서 뇌파가 안정적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모든 일이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용이 나도록 또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호흡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식 호흡의 중요성 저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배한호 박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꼭 이 구독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복식 호흡이 내 자연스러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들이 오늘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한호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국민분들한테 유익한 한의학 지식, 정보 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폭넓은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콤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